오늘 저는 앞으로 20시간 동안 화공연력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라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하자면은 저는 이제 상평형 쪽을 전공해갖고 작년까지 여기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하다가 은퇴하고 집에서 놀다가 갑자기 차출돼서 나왔습니다. 연력학이 중요하긴 하지만 첨단 학문이 아니라서 그런지 제 후임자를 안 뽑았더라고요. 연력학 전공하신 분을 안 뽑아서 아마 저한테 오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소개는 은퇴한 교수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이제 신청하실 때 그걸 좀 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들은 거는 한 입사 4, 5년 차에 이제 간부사원이 되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화공연력학 쪽에 얘기를 좀 해서 리프레시하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이제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신청한 걸 보니까 이사님서부터 대리까지, 내가 원한 건 대리였는데 이사님부터 대리까지 쭉 있고, 이쪽으로는 박사서부터 석사, 학사까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포커싱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문과 출신이 계십니까? 다 이공계 출신이죠. 그럼 케미컬 엔지니어 백그라운드 아니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기계나 예상한 대로 한 반쯤이네요. 그래서 저희 서울대학교 학부에서 쓰고, 한국에 거의 한 50% 이상 대학교가 학부 교재로 쓰는 책이 아마 Introduction to Chemical Engineering Thermodynamics인데, 20시간에 해야 되니까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미컬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졌던 아니던 간에 지금 다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에어리아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항상 하는 게 이제 뭔가 계산을 하죠. 뭔가 계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케미컬 엔지니어들이 주로 하는 일 중에 계산하는 게 제일 많이 쓰는 게 물론 매터리얼 밸런스 쓰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에너지 밸런스 쓰게 됩니다. 에너지 밸런스. 그 다음에 유체 다루시는 분은 모멘텀 밸런스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분리공정이나 세퍼레이션 프로세스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상평형 밸런스 쓰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마지막에 머니 밸런스까지 써야, 하여튼 밸런스하고 다들 친숙하신 분일 텐데, 그 중에 연력학 에어리아에서 다루는 밸런스는 매터리얼 밸런스, 에너지 밸런스, 그 다음에 상평형 밸런스, 이 세 개가 되겠습니다. 물론 엔트로피 밸런스 같은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엔트로피는 어려우니까 그건 제끼고, 또 모멘텀 밸런스는 유체역학 에어리아에 들어가는 거니까 연력학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터리얼 밸런스, 에너지 밸런스, 이퀄리브리엄 밸런스 이 세 개 쓰는데 필요한 거가 뭔가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터리얼 밸런스는 물론 매스를 쭉 카운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프로세스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연속식 공정에 대해서 익숙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21세기에는 배치로 하는 게 많다.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 어쩌고 그래서 배치로 하는 것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연속식으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프로세스에서 매스를 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별로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컨티뉴어스 프로세스로 매스를 재는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은 유량을 재죠. 유량을 재는데, 유량이라는 거는 볼륨하고 상관되는 거기 때문에, 볼륨은 온도 압력이 달라지면 달라져서 밸런스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같은 온도 압력이면 물론 유량으로 하든 뭐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매스 밸런스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덴시티
덴시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량을 재한 다음에 거기 덴시티를 곱해야만 이제 매스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순수 유체 특성에 대해서 PVT 릴레이션에 대해서 PVT 릴레이션이라고 그러지만 뭐 되게 덴시티를 알기 위해서 이제 온도 압력을 재갖고 덴시티 구하는 방법이 뭐 이제 3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밸런스를 쓰기 위해서는 물론 뭐 인터널 에너지가 제일 먼저 나오지만은 연속 공정인이 많지 엔탈피를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체 특성에서 이제 엔탈피, 엔트로피 뭐 하여간 이런 거 계산하는 것들이 지금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 다 배우셨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엔탈피 계산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이제 리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이퀄리브리엄 밸런스 하는 데 대해서 아무래도 뭐 매스 밸런스, 에너지 밸런스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것 같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이쪽 10장서부터 12장까지는 14장까지는 그 상평에 관한 주제들을 이 책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추려서 제가 강의하던 내용들을 추려서 여기다 이제 텍스트로 모아놨는데 보니까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20시간에 다 할 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여러분 처음 배우는 게 아니고 옛날에 알던 거 이렇게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빠르게 진행해서 20시간 안에 해보려고 했는데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최대한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이 책으로 다 하셨습니까? 이 책을 보신 적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화공과 출신들은 대부분 다 봤을 텐데 무슨 대학을 막론하고 과학원만 안 하던가요? 뭐 딴 데는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계 전공이나 뭐 이런 전공이라도 기계에 있는 화공하고 연력학하고 화학공학 연력학하고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유체 그런 거는 기계공학 연력학, 기계 쪽에서 하는 연력학이 훨씬 더 세게 하죠. 근데 화학공학은 이제 반응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믹스처 다루는 게 조금 다른데 요즘은 뭐 기계에서도 생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기 때문에 요즘 졸업하신 분들한테는 뭐 아주 포뮬리하지만 오래전에 기계과나 조선과나 항공과 이런 데 하신 분들한테는 좀 조금 다른 내용, 이 뒷 파트는 조금 익숙지 않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화공기계 말고 다른 과 하신 분들은 연력학이 워낙이 이제 뭐 펀더멘탈한 과목이니까 물리화학이라든지 이런 다른 이름으로라도 하여튼 화학 전공하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건 뭐 없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습니다. 처음에 연력학의 범위라고 뭐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thermodynamics, 영어로 thermodynamics죠. 그래서 thermo가 열, dynamics 운동, 뭐 일, 뭐 이딴 거기 때문에 열과 일이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느냐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력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게 전기기관이 나오면서 이 기관에다가 얼마나 석탄을 넣어야 일을 할 것인가, 내지는 뭐 이만큼 일을 하려면 얼마나 석탄을 넣어야 되나, 뭐 이딴 거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어떤 기관이 더 같은 일을 갖고 좋은 일을 많이 하냐, 뭐 이런 걸 갖고 하면서 시작된 게 이제 연력학 일부. 그때는 무슨 뭐 연력학이란 얘기 없이 그냥 다 일반적인 학문으로서 했습니다만은 연력학 1법칙, 2법칙, 뭐 3법, 나중엔 3법칙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한 것이 이제 연력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이 상당히 기초 학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외우는 거 그런 거보다는 펀더멘털한 간단한 법칙으로부터 쭉 유도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1법칙, 2법칙입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이제 3법칙이 있는 거는 나중에 보니까 3법칙도 필요해서 한 거지만 처음 포뮬레이션 하는 데는 이제 1법칙하고 2법칙이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퓨어 플루이드에서 기계공학 연력학이, 화학공학이라는 거는 19세기 후반부부터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냥 연력학 그러면 기계 쪽에서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과 기관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이제 깁스 에너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들을 깁스 에너지, 깁스 선생님 나오면서부터 이게 믹스추어도 다룰 수 있다, 연력학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기계과가 약간 취약해지기 시작하죠. 믹스추어 다루는 데부터. 거기다 이제 반응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그건 화학공학 연력학이 되는 거예요. 프린시플 자체는 연력학이지만 어떻게 어플라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다 반응 같은 거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연력학이 그럼 뭐 다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력학은 이 경로를 못 보고 상태가 평형에서 평형으로 했을 때 평형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거는 경로를 알아야 되는데, 경로는 잘 모르고 평형에서 평형 상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변수가 아니에요. 시간이 변수가 아니다는 거는 이제 계산이 굉장히 심플하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다, 그런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은 돈이잖아요. 시간을 함수로 치우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 대신 시간을 함수로 치지 않기 때문에 편미분방 정식 푸는 대신에 미분방 정식만 풀면 되고 차원이 하나씩 낮아지는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계산하는 데는 뭐 엄청난 어드밴티지죠. 어드밴티지인데 실제 답을 모릅니다. 이 타임의 변수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무한한 시간이 흘러서 평형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계산이 간단하고 뭐 답을 낼 수 있는 건 좋지만 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하는 게 많이 계산이나 많이 오퍼레이션 해보면은 평형치에 얼마 정도까지 가더라 하는 경험상의 에피션시라는 개념을 갖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은 간단하게 플러스 거기다 경험을 넣어서 에피션시에서 최종 답안을 내는 거예요. 그 답을 내려면 시간의 함수로 쭉 풀어야 되는데 그건 풀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요즘은 뭐 컴퓨터가 발전해서 뭐 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 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정식 세울 때 이미 심플리피케이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심플리피케이션 해서 수식으로 놓은 방정식을 아무리 정확하게 타임에 디펜던트하게 풀어도 이미 앞에서 심플리파이한 걔네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죽자고 풀어도 정확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풀 바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경험칙으로 해서 하자. 뭐 그래서 연력학이 아직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뭐 요새 이세돌 이기는 거 보니까 컴퓨터가 무지하던데 그냥 시간 배려불로 다 풀어서 하면 뭐 연력학이 없어져야 됐겠죠. 그렇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거는 뭐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속도 개념이 들어가는 거, 속도 개념이라는 건 시간 개념 들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속도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 여기 있습니다. 레이트를 알고 싶으면 추진력과 저항의 함수인데, 추진력, 드라이빙 포스는 연력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하고 저기 하고 농도 차이가 얼마 되냐, 온도 차이가 얼마 되냐, 이딴 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압력 차이가 얼마 되냐. 근데 저항은 그때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알아야 계산하는데 하나 모르니까 못 계산하는 거죠. 드라이빙 포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항이 없다면 뭐 이런 황당무계한 가정을 세워서 저항이 없다면이라고 계산해서 그 다음에 저항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저항이 있으면 이거의 20%쯤 될 거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빼면 연력학적 그라운드로 들어오면 굉장히 엄밀한 학문입니다. 그래서